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해오름 포토 사진 모임 회원들이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사진 셔터 타임을 길게 해서 특유의 부드러움을 담아낸 장노출 사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사진이 장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해오름 포토 회원 20여 명은 한 장의 사진을 담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얻은 장노출 사진만을 촬영하여 엄선한 40여 점의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많은 내빈과 회원 그리고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내빈 소개에 이어 송윤우 회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해오름 포토는 약 4년 전에 장노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을 같이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창립전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전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후배 양성도 좀 많이 하고 장노출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회원은 마음이 우울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장노출 사진 촬영을 하러 가서 마음을 달래고 휴식을 취하고 온다고 합니다. 장노출에 대해서 사진가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음이 우울할 때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때 저는 이 장노출을 찍으러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의 휴식을 사진을 찍으면서 정화를 하고 안정을 취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최길윤 회원은 본인 작품을 설명하며 장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많은 사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노출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사색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노출은 인터벌을 15분 간격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 셔터 타임을 1초를 줬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컷을 촬영해서 이호범 부회장은 장노출 사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장노출 사진은 셔터 타임을 길게 해서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고 또 긴 시간을 함축해서 담아두는 그런 의미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쭉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노출 사진의 특유의 어떤 부드러움이 항상 충만해 있는 사진이고 누구든지 호감이 갈 수 있고 또 어떠한 사진을 대하면서 포근함과 휴식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진 활동이 되겠습니다. 해오름 포토 모임이 더욱 발전하여 좋은 작품 활동으로 회원들의 문화 활동은 물론 전시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활동 향상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지망생들이 문화예술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문화예술단이 창단 19주년을 맞아 시민 노래자랑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즘 각종 트로트 경연대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온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해오던 대전문화예술단에서도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지역의 가수 지망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1회 시민노래자랑 대회가 열리는 갈마동 현장입니다. 예선을 거친 21명이 오늘 본선에서 경연을 펼치는데요. 고등학생에서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가수 지망생들이 경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꿈인 분들에게 가수 등록문을 마련해 드리며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 공연을 할 수 있는 신인을 발굴하고자 시민 노래 자랑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이 가사에 달려 있어요. 가사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감정도 들어가고 표현력도 생기고 곡의 해석력도 생겨야 돼요.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셔갖고 노래를 하시면은 훌륭한 대한민국의 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가수협회 사무총장과 감사가 초청되어 심사를 하는 가운데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라서 떨릴 듯도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율동과 함께 여유로이 노래를 합니다. 관람객들은 박자에 맞추어 손뼉을 치며 힘을 실어줍니다. 중저음의 안정적인 목소리에 마음이 놓여 박수를 보내고 아는 노래를 부를 때면 따라 부르기도 하며 흥을 돋웠습니다. 노래 경연자들은 더욱 힘을 얻어 열창으로 화답합니다. 출연자들의 노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음정 박자를 여유로이 꺾어가며 저마다 독특한 음색으로 당당하게 실력을 뽐냅니다. 모두가 가수였습니다. 심사 평가가 아주 후하합니다. 다 가수입니다. 네. 오늘 그 수상 못했을 때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노래 부르신 분들한테 저희 가수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전부 다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평에 이어서 인기상, 장려상, 은상, 금상, 대상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참가자는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최고령 참가자는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금상과 대상 수상자에겐 가수 인증서도 수여했습니다. 인기상을 받은 고등학생입니다. 친구 부모님의 소개로 이 대회를 알게 되어서 왔는데요. 처음엔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가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그래서 긴장이 좀 풀어졌었는데 이번에 그 본선까지 진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인기상을 받게 돼서 더 놀라게 됐고요. 그리고 너무 떨렸는데 밑에서 다들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상도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 있는 한 언제나 청춘이라는 말을 증명하시는 청춘 어르신이십니다. 저희 대전문화예술단에는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늘을 진 곳에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료 봉사 공연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18년, 19년째인데 300회 이상 공연을 해갖고 이번 57회 가수의 날도 사회봉사 공연 대상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 봉사를 하는 봉사단원들은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 뒤를 이을 신진들을 키우는 일을 대전문화예술단이 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후진들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십자가 복지국가와 선진국의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과 세심한 배려의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고양이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가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유담 조각가의 작품 함께 만나보시죠.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유성문화원에서는 설치미술 윤유담 조각가의 고양이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전시회 개막에 앞서 식전 행사로서 첼로스트 유송이 마법의 성, 거의 꿈 등의 연주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빈 소개와 지역 인사들이 축전 내용을 설명 후 이재웅 유성문화원 원장의 개막식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시는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유성문화에서 특별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 행사가 빛나는 만큼 오신 모든 분들의 문화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이어 전시회 개막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네, 부원장님 분들도 함께 커팅식에 이어서 윤유담 설치미술 조합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주로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는 제가 이제 주로 겪었던 집단이나 어떤 그룹 간에 한 개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뭐 현실적으로나 아니면은 자신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길이 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삼고 찾고 그걸 구상으로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양이 작업이 주로 주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충남으로 전학을 왔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안에서 작은 이제 텃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전까지 그 텃세에 약간 나름 고통을 하면 고통일 수 있는, 요새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지방만의 애들과 형성되어 있는 고유의 공동체 안에 개인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이제 그 와중에 짓궂은 애들은 저를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이 좀 그 상황을 모면하려면 먼 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창밖을 보니까 교실 밖 창밖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상황이 되게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를 그때 상황과 저의 그 집단 속 개인의 주제라는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이 고양이들을 주로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유성문화원 갤러리에서는 연중 각종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관람하여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대기를 할 수 있도록 노란 발자국 설치 행사가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조상구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정문 옆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 의제 중 하나인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이 모여서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정지선과 발바닥 모형의 노란색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하였습니다. 이 노란색 스티커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의 눈에 잘 보이고 놀이를 하듯이 정지선 뒤에 그려진 발바닥 모양의 노란 발자국에 서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바닥에 붙인 스티커가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망치로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주관이 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전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대전보훈병원, 그리고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노란 발자국이랑 정지선이랑 발자국에 맞춰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지역에 가서 저희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사업에 함께 참여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의 문성훈 교장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에 노란 발자국을 설치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란 발자국을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통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사업은 앞으로도 14곳 이상의 초등학교에 노란 발자국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대전 지역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학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그 행정안전부랑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지역 문제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50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노란 발자국 설치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지구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한 기획사가 지구 살리기 관련 내용으로 창작 뮤지컬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재석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가우동 동구 문화원입니다. 이곳 공연장에서는 환경부와 대전광역시 지원을 받아 제작한 지구를 지키자는 창작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요. 1층 로비에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만든 재활용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폐품을 활용한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머리끈이에요? 이거는 이제 양말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인데요. 이제 양말 만들 때마다 공장에서 양말 하나씩 이렇게 잘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양말 목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양말 목을 가지고 냄비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업사이클링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 산업 폐기물인 양말 목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이렇게 냄비 받침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민의 생활 실천형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친환경 프로그램 참여 및 환경 뮤지컬을 체험하고 관람하는 2023 환경교육문화사업 어서와 툰베리 한국은 처음이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컬 공연에 앞서 직전 공연으로 꽃무리 예술단의 한국무용과 대중가수와 성악가들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아빠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요. 엄마는 분리수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예쁜 언니는 샤워할 때 물도 아껴 쓰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메탄가스가 안 나와서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우리가 겨울에는 정말 추운 눈썰매도 타고 즐거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로 한겨울에도 장맛비가 오니 눈을 볼 수 없는 겨울이 되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없을까 걱정을 합니다. 창작 뮤지컬 어서와 툰베리 한국은 처음이지의 툰베리는 스웨덴 출신 여성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말하는데요. 18살의 어린 소녀는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당찬 젊은이입니다. 뮤지컬은 툰베리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대전에 자초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지구를 구하고 자연을 구하자는 지구 자고 환경 동아리 학생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심각함을 다루고 있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번 저희 툰베리 뮤지컬은요, 환경 뮤지컬이고요. ESG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새로 창작한 뮤지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자고 환경 동아리 친구들이 툰베리를 만나면서 현재 환경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고 환경운동에 정말 실천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내용인데요. 함께 환경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뮤지컬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와서서 관심 갖지는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탄소 중립 실천을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서 기후로 인해서 자연과 사회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SG 경영이란 환경오염, 기후변화, 기업윤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업 경영을 말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폭설과
새로운 바이러스 등장으로 지구가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민관 기업인들에게 환경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관객들에겐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으며 예술로 환경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일본 칭찬달인협회 니시무라 디카요시 이사장 초청 강연회가 세종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칭찬으로 서로 존경하는 세상을 만드는 강연, 허샘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칭찬을 자주 듣는 편이신가요? 칭찬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이며 마음을 밝히는 빛이라고 합니다. 칭찬 샤워교실은 지금 5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우리 주위에서 비방이나 험담하는 이런 말들보다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세종시 곳곳에 울려 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칭찬 샤워교실의 초청으로 온 일본의 칭찬달인협회 창시자가 강연하였는데요. 칭찬하면 칭찬의 뇌가 되고 뇌의 힘이 자란다고 합니다. 때문에 칭찬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네요. 私たち日本の褒める達人協会とそして韓国の褒める文化の研究されている団体とはですね、2014年から交流をしております。で、私たち褒め立つ協会は誰もが尊敬し合える世界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で、国と国とがお互いに尊敬し合うということもすごく大事。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칭찬함으로써 우호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네요. 칭찬은 거칠의 인사나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칭찬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칭찬을 하는 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칭찬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일본의 오사카부 청사에는 칭찬하다라는 슬로건이 내걸려져 있고요. 심지어 도토리현은 칭찬 달인 특구로 지정되었다네요. 칭찬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버릇처럼 평소 일상생활에서 칭찬의 말을 습관화하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웃음과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요? 같이 외쳐보실까요? 좋습니다. 역시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힘내요.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